함께 어울려 배움을 짓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다가치학교 교육과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가치학교에서는 그러면 뭘 배울까요? 다가치학교는 짓는 법을 배웁니다.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짓는 어떤 모습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겁니다. 청소년들이 자전거 타기만 좋아하다가 어떤 걸 활동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갑자기 자전거를 만들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폐 자전거들을 수집해서 자전거들의 쓸만한 부품들을 모아서 새로운 자전거를 만든 겁니다. 이게 2018년에 제가 몽실학교에서 활동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때 공공 자전거 시스템이 이제 축적되지 않았을 때 이 청소년들이 이제 공공 자전거를 만든 거죠. 총 한 3대의 자전거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이제 배치해 놓고 이 공공 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타기만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학습을 하고 이것들이 지역 주민에게 가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했던 활동이 몽실바이크의 공공자전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짓다라는 말을 저는 자주 쓰는데요. 짓다라는 말이 한국말에만 있대요. 근데 그것들을 좀 보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구하고 또 그걸 나누는 행위입니다. 옆에 제가 예시 몇 개 써놨는데 일상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도 짓고 옷도 짓고 밥도 짓고 약도 짓고 농사도 짓고 살아갔습니다. 관계를 짓죠. 우리는 이름도 지었고 살아가고 짝도 짓고 무리를 짓고 또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떤 일에. 그리고 창작하고 표현을 합니다. 노래도 짓고 글도 짓고 시도 짓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관점과 생각도 짓죠.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죄인지 규범도 짓고 약속도 짓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근대 교육이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는 학교가 없을 때는 대부분 짓는 거를 공동체 안에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좀 고도화가 되면서 이제 짓는 것이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재화와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경쟁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인해서 우리는 삶을 위한 교육이 경시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짓는 방법들을 청소년들은 배우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짓는 걸 가르치는 활동, 경험 이것들이 이제 알을 위한 교육과 이제 공부와 수련이라는 것에 좀 불균형이 있던 거죠. 우리가 지금은 알을 위한 교육과 공부, 수련 이런 것들이 학습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고 또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또 그게 남들보다 탁월해지는 과정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좋은 입시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한 시대가 실제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정책과 제도의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공부라는 뜻이 수련한다는 뜻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공부는 뭐랄까요? 내가 해내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면 짓는 과정은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청소년들 삶을 보면 하루 3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고등학생은 43%, 중학생은 40%, 초등학생도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교육에 할애하는 시간도 무려 7.6시간이나 됩니다. 사교육으로 학업을 보충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도 80%입니다. 배움의 균형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이것과 다르게 청소년들 삶을 위한 과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여성가족부가 제안했던 청소년 통계에 집중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학업 여가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여가활동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약 5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여가활동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는 항목을 또 조사한 걸 보니까 1등이 게임, 2등이 SNS, 3등이 TV 시청인 거죠. 어른들의 여가 활동을 보면 그냥 혼자만 즐기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삶을 지지하고 내 본업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딴짓할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에 주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하고 또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서 성취와 성장을 목표로 한 주도적인 활동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딴짓이라고 하면 마치 공부가 아닌 모든 것들 딴짓이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딴짓을 보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 몰두하는 것을 딴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색하고 내가 뭘 해볼지 탐색해보고 실천해보고 또 공유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몰입이 깊어질수록 딴짓을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 덕후라고도 하죠. 준 전문가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보상이 없어도 성장 동력에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도 스스로 만들고 있죠. 이걸 보면 옆에 있는 사진관 프로젝트를 보면 청소년들이 사진으로 딴짓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진까지 찍었냐면 직접 증명사진관을 열었습니다. 증명사진관을 열어서 청소년 60명의 증명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었던 나머지 이제 인물사진관을 열어서 청소년들이 연출 사진들을 찍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 사진관을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정말 몰입하고 사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직접 인물 사진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가찾기에서는 매년 사진관이 열리고 있습니다. 딴짓의 활동을 보면 잘 지은 딴짓, 교육과정으로서 딴짓을 좀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딴짓할 때는 가장 먼저 기획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걸 해보고 싶은지를 기획하고 또 그것들을 탐구해 봅니다. 어떤 걸 해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보고 가설을 또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이 계획들을 실현해 볼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는 그걸 실제로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 보면서 이제 그 성과들과 성취들을 공유하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혼자만 하는 거라면 딴짓이 되겠지만 이게 전문적인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성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딴짓을 제대로 해볼 시간이 청소년에겐 필요합니다. 매년 다가찾기에는 16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균 50개의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은 이제 초등 고학년들 30명만 받고 나머지는 다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비율을 받고 있습니다. 160명 중에 오류중학교 학생들의 비율은 한 20%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코디네이터는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25개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500명의 사람들이 프로젝트 외에 프로젝트가 주관하는 행사, 자치회가 여는 어떤 이벤트, 방학 프로그램, 학교와 연계되는 과정들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딴짓하기 위해서 다가찾기에 참여하고 딴짓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예정인데요.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요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그 왼쪽 맨 위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제 요리에 특화가 돼서 자기들이 요리 전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도 요리 관련 과에 가고 싶다고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추운 겨울날에 갑자기 포차를 열었어요. 사람들에게 오뎅과 떡볶이를 주겠다면서 추운 겨울에 밖에서 그것도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채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채식에 대해 공부해서 채식 메뉴 7개를 개발해서 채식 오마카세 코스 요리를 개발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채식 요리를 대접하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특성 있는 카페를 계속 운영하면서 특성 있는 카페들을 매달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였고요. 밑에 있는 요리조리 프로젝트를 보면 직접 오류중학교 텃밭을 또 임차해 와서 이제 그곳에서 직접 농사짓고 농사로 지은 작물들로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신들이라고 프로젝트는 이제 가지 요리를 개발해서 이제 가지 요리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이제 가지 요리를 계속 개발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정해줘서 알려주는 프로그램과 우리끼리 하는 동아리와는 다릅니다. 이제 교육적인 목표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는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모범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험가와 척척박사, 덕후, 오지라퍼 이렇게 다양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탁월함은 청소년들이 직접 나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자신의 고유한 모습, 그것을 저는 주도성이라고 부릅니다.
교육활동의 진짜 목표는 교육활동을 통해서 잘 달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탁월함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스스로 넘어선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다가치학교에 섭씨라고 본인의 별명을 지은 청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친구는 약간 대인기피증처럼 누군가 앞에 서거나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좀 불안해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1000년도에 마술 프로젝트를 참여했었어요. 이제 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술을 배워보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앞에서 공연도 해봤었는데 그때는 좀 두려웠는지 마스크도 쓰고 후드도 뒤집어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게끔 해서 몰래 말도 하지 않고 마술만 딱 보여주고 끝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이제 2023년도 사진을 보면 뒤에 우두커니 후드 쓰고 어둡게 서 있는 청소년 보이시죠? 그 친구가 이제 한번 또 공방팀에 들어가 봤는데 놀라운 건 2024년도에 이 청소년이 카메라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근데 카메라를 잡아보고 내가 카메라를 잡아보니까 해보고 싶은 게 많아지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상도 찍고 사진관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2024년 1년 만에 이 청소년이 마스크도 벗고 후드도 벗고 멋있는 옷차림을 하고 누군가의 앞에서 활동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년이 다가치학교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서 자치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이 과연 무엇에 성장했을까요? 매년 마술도 하고 손공방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CF도 만들고 또 자치회도 했지만 매번 활동은 달라졌지만 다가치학교에서 이 청소년은 내가 누군가 앞에 드러내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나를 긍정하고 긍정적으로 중요하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진 것이었겠죠. 그래서 활동이나 학습에는 누군가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긍정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탐구해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진로 역량이라고 부르고 탄력성, 행위 주체성, 서사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누구나 자신만의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가치학교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 다가치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치활동인데요. 마을이 과연 뭘까요? 이제 마을은 시기에 따라서 이제 마을을 규정하는 방법이 달라져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문장의 주어는 청소년이 아니라 보호자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지금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이동이 빈번해지고 또 직장이나 학업을 위해서 본인이 청소년기를 보낸 마을에서 떠나야 하는 어떤 현장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을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는 청소년들에게는 마을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무리를 짓는 법을 알아야 하고 쥐어주는 관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보는 관계망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마을, 어떤 지역 가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동안의 마을 교육은 마을에서 배우고 마을을 배우고 또 마을에 대해 배우고 마을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가치학교는 그 학습 빌리지라고 하는 개념을 채용하였는데요.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동기를 중심으로 학습단위를 구성하고 또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실은 정해진 구성원, 정해진 역할, 정해진 시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마을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을로 나가거나 또 마을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학습 공원 안으로 들어와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마을을 직접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학습 코디네이터라고 부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발움을 짓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만남을 만들어가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본인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들을 지원하는 것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입니다. 그 코디네이터라는 존재는 청소년들을 환대하고 학습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고 동료로서 존재하면서 청소년들이 만나게 되는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청소년들에게 마을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치 청소년들이 구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구루에 대해 아는 것보다 이제 구루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배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끌어당기는 역할을 청소년들은 실제로 해보는 거죠. 이제 교실이 아니라 학습 공원이라는 개념 안에서 역동적인 활력을 부여하는 교육자가 바로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가 교실 밖으로 벗어나는 과정들을 다가치학교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전환기 과정, 일상적인 수업 지원 이런 것들도 단지 수업에만 머무는, 교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을로 다양한 존재들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류고등학교와 지역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서 구로구청 구의원들에게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단지 교실에서만 진행되는 정해진 수업, 정해진 주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우리가 교실 밖에서 어떻게 하면 마을에서 스스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마을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청소년들이 이 공동체 역량이라는 힘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치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마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지금 써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다양한 마을들이 다가치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이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거버넌스는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의 청소년이 성장하고 한 명의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거버넌스가 진짜 어렵죠.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면 마치 회의 장소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한 걸 결정하는 것만 같아요. 뭐 자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구청, 학교, 청소년, 코디네이터, 보호자, 구로에 있는 마을 활동가들, 운영법인 이렇게 8개의 주체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다가치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다 달라요. 그러다가 어떤 청소년이 거버넌스가 커버댄스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마치 거버넌스의 역할은 청소년이 다가치학교에서 커버댄스를 열심히 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2022년도에 8개 조각이 함께 피자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바로 커버댄스를 청소년들 다가치학교에서 잘 출 수 있게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의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버넌스는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청소년들의 판을 까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버넌스가 다가치학교의 축제를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에 마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학교의 파티가 될 수 있었고요. 지금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축제였다면 다가치학교의 축제는 더 많은 구성원들이 초대가 됩니다. 청소년들 축제를 통해서 진짜 마을을 만나고 본인이 전문가가 되어서 아니면 본인이 마을의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초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인데요.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랑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랑곳은 오지랖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누군가가 아랑곳하지 말고 누군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해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 주변에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 그걸 참견하는 것, 오지랖 부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아랑곳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공동체 역량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랑곳을 부리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랑곳 하지 말라는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만 중요하고 공동체가 뭔지 잘 모르게 되고 경쟁하고 그런 건 내 것을 챙기는 것만 하지만 우리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만들면서 서로에게 아랑곳하는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랑곳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뭐랄까요,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또 과정에서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육 안에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더 잘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나아가서 내가 어떤 소비력을 가진 인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너무 다양한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태를 보면
입시 교육을 더 강화하게 되는 과정들, 그리고 사실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는 것은 사실 갑론을박이지만 사실 모두 청소년이 삶에서 분리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빌 언덕은 소가 자신의 등을 간지러울 때 혼자 긁지 못하고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본인이 간지러운 거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청소년들은 어떻게 자신의 간지러운 부분,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내가 무엇을 얻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교육이라고 함은 학교와 그리고 공동체와 지역에 있는 이런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해보고 싶은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학업을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딴짓,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찾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업에 집중하고 이제 마을과 이런 다가치 학교와 같은 곳들은 학교 방과 후에 그리고 주말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삶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사진에 보시면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어떤 즐거움과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대박이라고 청소년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 같이 대박 안에서 우리가 함께 비빌 언덕이 되고 서로가 의지하는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학교는 마치 노인에겐 노인정이 있듯이, 경로당이 있듯이 30분 내외에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4개의 다가치 학교가 있는데요. 다가치 학교 한 곳이 30분 내외의 청소년들의 어떤 공동체와 아지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가 열린 학교를 지향할 수 있는 실험들을 저희가 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 인식 속에 있는 딱딱한 학교가 아니라 조금 더 열린 학교를 지향하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관심 있게 학부모님들께서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다가치 학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